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주동 수익 후공대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된 최고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부진에 3,200선대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0.38% 하락한 3,208.38의 거래를 마치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전일 대비 0.21% 상승한 1,054.09의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는 오르고 또 하루는 내리고 하루 안에서도 잠시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또 지지부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서 나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시장에 대응할 전략 나 혼자 찾기 힘들다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갈 길을 잃었던 외로운 나의 투자 생활, 지금부터는 저희 수익특공대가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좋다고 해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마냥 울상만 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일 시장에 대응할 전략 더욱더 철저하고 세세하게 준비함으로써 내일 시장에 더욱더 빛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이 시장이 좋을 때도 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모두 각자 그에 맞는 전략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저희 수익특공대가 변동성 강한 요즘 시장의 흐름에 딱 맞는 맞춤형 투자 플랜들을 여러분들께 가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좋을 때 내 종목이 남들 종목처럼 가지 않아서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 또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하락 장세 보내면서 손실 속에서 좀 눈물 짓고 계시는 분들 모두 함께 저희 수익특공대 1시간 동안 방송 함께 해주시면요. 알차고 유익한 투자 정보를 가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또 시장이 좋지 않아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저런 다양한 투자 고민들 1시간 동안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알차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 저희가 선별해온 알짜배기들로만 여러분께 모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시황 선생님 반재혁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분이 누군지, 이분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소중한 내 계좌를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화면으로 우리 시황 선생님 반재혁 전문가님의 실력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SK 바이오사이언스 119.28%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서포트와 아난티도 각각 70%가 넘는 누적 수익률 모두가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적 수익률 중에서도 최근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116.8%가 넘는 누적 수익률 모두가 챙겨가고 계시고요. 예스24와 명신산업도 각각 48.29% 그리고 26.41%가 넘는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까지 부르는 열정을 보이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종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18%가 넘는 누적 수익률 모두가 챙겨가고 계시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나도 좀 부럽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 건 물론이고요. 더 알차고 유익하게 저희와 소통하시면서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의 시황선생, 수익특공대의 시황선생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 조금 어렵다, 번거롭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QR코드 화면 하단에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QR코드 누르고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참여 코드 5678번 숫자 4개가 걸려 있습니다. 숫자 4개 56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셔서 저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당장 내일, 당장 이번 주에 대응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략도 짜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전략만 짜드리면 나는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들의 계좌 풍성하게 채워드릴 종목 한 가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1시간 동안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저희 수익특공대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의 성공한다. 시황 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오늘 시장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좋았다는 분도 계시지만 안 좋았다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뭐 너무나도 오늘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제가 항상 최근에 말씀드린 게 있죠. 그 너무 한쪽에만 이렇게 담지 마시고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대형주하고 그다음에 뭐 너무 소형주는 제가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중형주 이렇게 그리고 또 섹터도 좀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면이 좋고요. 그래서 너무 한쪽만 우리가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누구나 국민들이 다 믿고 가져가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시장이 그걸 깼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요. 그래서 뭐 그 얘기만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만 하면은 또 우울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종목도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시크릿 종목들 최근에 많이 난 종목들 꽤 있었고 또 물론 이런 종목들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균형 있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또 시황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좀 많고요. 네, 역시 뭐 그렇습니다. 외인들이 이게 앞에 이게 100 뭐 이렇게 뭐 187만 4,604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18은 1조 8천이에요. 1조 8천 740억을 웨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놀라운데 사실 또 저도 좀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은 개인들이 1조 8천억을 받았어요. 와, 그러니까 사실은 외인들이 판 거지만 개인들이 그걸 또 받았습니다. 1조 8천억을 하루에만. 기관도 받긴 받았는데 뭐 미미하죠. 그거에 비하면 거의 뭐 외인하고 개인들 간에 무슨 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조 8천억이 외인이 매도를 했는데 그거를 개인이 받았습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따 또 보시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뭐 외인, 기관, 개인, 기관 이렇게 세 주체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일부 기관이 그나마 조금 받아줬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지수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뭐 선물은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뭐 일단 현물에서 워낙 1조 8천억을 웬이 매도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좋을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뭐 코스닥은 뭐 그래도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이제 액수가 좀 미미합니다. 변동폭이 크진 않아요. 그림만 보면 좀 그렇긴 하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약간 좀 더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이게 숫자로 보면 아까 오늘 1조 8천억이라고 했죠. 외인들이 던지게 1조 8천억이고 그다음에 어제는 1조 6천억입니다. 워낙 단위가 높으니까 막 말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번 주 월, 화, 수, 목 계속 4일 연속 외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누가 받았습니까?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1조 8천억, 어제는 1조 7천억, 그저께는 1조 5천억. 진짜 개인들의 이 투자 여력이 참 이것만 저는 사실 이게 더 놀라워요. 외인들이 판 것보다 이게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기관들이 금융 투자가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또 조금 돌아왔죠. 그렇지만 이제 외인들의 판 것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미미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수는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누이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뭐 121선까지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오늘도 굉장히 충격인데 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님들.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거의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뭐 충격이 좀 작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좀 충격은 좀 대단히 좀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히려 뭐 그거에 비하면 나쁘지가 않죠. 왜냐하면 외인들이 이쪽은 그래도 계속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은 좀 빠져나가는데 쉽게 말하면 외인들의 큰 돈은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적은 돈들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냐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요즘은 좀 많이 좌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번 주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 첫 번째는 환율이에요. 좀 있으면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환율이 그 외인들은 환율이 올라갈수록 자금을 빼죠. 예, 그리고 뭐 다 빼는 건 아니고 소소한 데는 들어갑니다 또. 근데 큰데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예, 이쪽에서 많이 뺐어요. 엄청나게 많이 뺐습니다. 예, 조금 뺀 게 아니라 많이 뺐어요. 그래서 환율은 사실은 이제 그게 뭐 한 가지 요인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강합니다. 최근에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그 다우죠. 예, 굉장히 지수가 최고치. 그러니까 뭐 미국 본토에서 워낙 장이 좋기 때문에 굳이 자기네 거 뺄 필요가 없죠. 오히려 환율이 오히려 올라가니까 여기 빼서 그쪽에다가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항상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어제 어느 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예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필라델피아는 뭐 미국의 지명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체만 그 상위 그룹만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어떤 동향을 살펴볼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우 운송 지수도 있습니다. 운송. 그래서 이제 운송에 관련된 거 보면 그런 지수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게, 근데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죠. 우리나라 시총 1, 2위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 방송 중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시총 2위가 SK 하이닉스고 3위가 네이버, 카카오가 왔다 갔다 했는데 2, 3위가 바뀔 수도 있겠다. 오늘 보면 거의 왔습니다. 거의 그 상황이 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쫙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영향을 받을 뿐인데, 어쨌든 이것도 이따 다시 보고, 이건 어쨌든 외부 요인인 거고요. 그리고 국내 요인은 그쵸. 그저께 2,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그리고 어제도 거의 2,000명이 육박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것이 이제 경기 침체, 사실 요즘 뭐 자영업자님들 많이 힘든 거 모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은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이렇게 표시가 안 될 뿐이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의 확산으로 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부분, 사실 뭐 이건 우려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영향을 끼쳤었고요. 그리고 에세트라 그 각각이라고 등등이라고 해놨는데, 일단은 제가 요거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최근에 대형 IPO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네. 그래서 뭐 그 상장하자마자 금융주 1위가 올라가고 시총이 거의 뭐 그 10위 상위권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고요. 그죠? 그다음 크래프톤은 갑자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사실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게임 대장주로 갑자기 등극합니다. 그나마 옛날에 그 빅히트 하이브는 그래도 우리가 BTS는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던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대장주로 등극하고 시총 상위로 올라갑니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어떤 교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자금이 한꺼번에 쏠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그것을 편입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인들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죠. 외인들이 들어왔을 때랑 빠졌을 때, 물론 들어왔을 때 환율이 우리가 1,500원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1,500 미만이었을 때 들어왔고,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남북 경협의 기대감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인들도 뭔가 한국에서 뭔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대감이 사라진다고 하면 당연히 나고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의 기타가 있는데, 뭐 어쨌든 제가 요게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궁금할 것 같아서 나름 이제 몇 가지 꼽아봤어요. 아마 틀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첫 번째 요인이 환율이었는데, 환율이 이제 1,550원, 그래서 이거는 이상 안 올라갈 거다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걸 어떻게 봤어요.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하실까 했는데 근데 뭐 그냥 1,160원을 그냥 넘어버렸네. 그렇죠? 제가 환율은 종합적인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좋아서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우려스러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기회가 아니라 어쨌든 그 반대가 되면은 또 한국 시장은 또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그 우려로 끝이면 더 좋겠지만,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환율이 1,160원대로 올라와 버린 자체가 굉장히 주식시장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다시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올까? 예,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건 너무 또 길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이 첫 번째는 요인이고요.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그러고요. 다우존스 어제도 최고치. 이쪽 굉장히 미국 시장 강하죠. 여러 가지 뭐 우려 뭐 테이퍼링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 옛날부터 있었고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지수 자체가 나쁘진 않고 뭐 인플레 우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거고. 그렇죠? 뭐 금리도 인상될 수 있지만 아직은 먼 일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아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한국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기회가 무슨 포착이 되지 않는데도 그냥 뭐 막 들어올 리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스닥이 조금 했지만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빠진 거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도 나스닥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죠. 우리나라 시총 1,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여기는 좀 이게 사이클이 있죠. 지금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그래서 쫙 올라갔다가 지난주까지 올라갔다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에 더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일본 시장은 오히려 그 도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조금 안정되는 거죠. 어쨌든 뭐 창피해도 어쨌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뭐 어쨌든 끝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안정화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만도 뭐 평이합니다. 평탄하고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때문에 좀 늘긴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시장에 우리나라 시총 1, 2위가 반도체다 보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그쪽 중국도 굉장히 우려스러웠다가 그죠? 이제 관치라고 하는 뭐 정부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장악하는 이제 그런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조금 안정을 찾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시총 1, 2니까 얼마나 시총도 크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 종목들을 뭐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어제 뭐 교육을 뭐 이렇게 좀 저희 이제 그 노란톡 교육을 하려고 했더니 첫 마디가 저기 뭐 저희 회원님은 아니십니다만 네 저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니 SK 하이닉스 망했나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망하지는 않았죠. 근데 단지 주가가 누일 뿐인 건데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길래 저는 그래서 이따가 조금 하이닉스 조금 제가 봐드리고요. 그리고 이 얘기 하루 종일 하면은 또 우울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오늘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그 일부 종목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일부 종목이 시총 1, 2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제가 그 방송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총 3, 4위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순위 싸움이 플레이오프처럼 굉장히 치열하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네이버가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그래도 3위인 게 맞긴 한데 시총 2위라도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지금 시총 차이가 1조도 안 남았어요. 지금 8천억 차이밖에 안 납니다. 내일도 시총 1, 2위가 바뀔 수 있어요. 시총 2위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오랜 자리 2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또 봐야겠죠. 어쨌든 뭐 이제 8천억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뭐 왔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반도체 업체입니다. 반도체가 한국의 시총의 1, 2가 이제는 한국의 이게 시총도 굉장히 적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1, 2위가 반도체가 너무 이렇게 포션을 너무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의식하고 뭐 이렇게 조정했다 뭐 이런 뭐 의식적으로 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조금은 바뀔 때가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지는 사실 저도 그것까지는 예측 못했지만 어쨌든 시총 2, 3위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반도체 업체가 어떤 그 전체 시총에서의 비중이 조금은 줄어들겠다. 그러면 그런 긍정적인 영향은 솔직히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주님들이 그만큼 계좌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전체 시장으로서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린 건 좋지 않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카카오가 좀
그렇죠? 카카오뱅크 뭐 그룹 자체의 시총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쨌든 LG화학 그 2차 전지 쪽 굉장히 좋았죠 오늘. LG화학 좋았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도 역시 좋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굳이 그렇죠? 이게 왜냐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게 뭐 7위 요거를 빼면은 그 기아가 이제 10위가 되는데 자동차 오늘 좋았네요. 그동안 계속 반도체 바이오에 눌렸다가 오늘 자동차가 간만에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요. 사실 좋은 종목도 많은데 워낙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시총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비중이 너무 크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최보아 캐스터님께서 노란토 실시간 상황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울한 이야기만 하면 너무 우울해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 굉장히 큰 한숨을 쉬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수익특공대 가족분들의 한숨을 대신 쉬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한숨 걷어들이실 수 있도록요.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의 계좌, 오늘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종목 한 가지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1시간 동안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말미까지 저희와 소통하시면서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조금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 누르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의 참여 코드 5678번 숫자 4개가 걸려 있습니다. 숫자 4개 56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중에는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장중에도 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장의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 정보들,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들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단하게 노란톡방 상황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차현복님께서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잘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딱 저녁 식사할 시간이신데 또 저녁 식사 포기하시고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알찬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미뿌니님 인증샷까지 남겨주시면서 보아님 반갑습니다. 남겨주셨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7시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경님 반갑습니다. 2002 월드컵님 계신데요. 2002 월드컵 언제적인가요? 닉네임 좀 변경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피드님 반갑습니다. 이민숙님 반갑습니다.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리보님 반갑습니다. 우리 웅이사랑님 반갑습니다. 우리 쑥쑥이님께서 오늘 처음 들어와서 방송을 봤는데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위에 10만전자님께서 우리 시황 선생님, 이 닉네임이 아마 선생님인 이유는 주식계 구몬 선생님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모뿐만 아니라 이 실력도 굉장히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는 구몬 선생님 같습니다. 우리 유리맛빠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리맛빠님, 맥 이쁘시다님 들어오셨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맥 이쁘시다님의 댓글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다시 한번 시황 선생님 연결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2002년 월드컵이죠. 참 오래간만에 참 기분 좋은 단어네요. 네, 반갑고요.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좀 뭐 많이 어둡습니다. 사실 뭐 이게 거의 뭐 폭포죠. 지금 폭포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 99,800원까지 갔었네요. 저는 아까 99,900원까지 봤었는데 800원까지 갔었었네요. 그렇죠? 10만을 깨고 사실 뭐 거의 이렇게 되면 멘탈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 좀 이렇게 오래 있으신 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시지만 이렇게 멘탈을 완전히 깨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SK하이닉스에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반도체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보니까 주요 국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허락을 받았고 중국의 허가만 남았다고 하는데 뭐 그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빠질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주가는 뭐 걔네 생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일단은 이게 뭐 일봉상에서는 뭐 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봉을 보는데 사실은 저도 요게 한 주봉에서 61선 한 11만 원 선이죠. 요거는 지켜질 거라고 조금 사실은 예측을 했는데 깼어요. 깨고 그리고 이제 좀 121선까지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월봉을 보면 이렇게 뭔가 월봉이나 이게 답이 없을 때는 이제 주봉하고 또는 이렇게 월봉을 참고를 하는데
예. 근데 이게 딱 10만 원이죠. 예, 여기 이제 걸쳐 있는데 예, 그 월봉상에서 21선이죠. 보면은 예, 딱 10만 원. 근데 그걸 깼어요. 그래서 예, 의도적으로 깨는 경우가 참 많죠. 예, 그게 여러분들의 심리가 완전히 그 투심이죠. 투심이 완전히 꺾여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좀 이게 투매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누구나 이제 믿고 가져가는 종목이긴 한데 그나마 삼성전자 좀 낫죠. 배당이라도 주니까. 근데 SK 하이닉스는 배당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빼버리면 그렇죠. 많이 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 수급을 보면 네, 외인들이 800만 주, 600만 주, 200만 주, 뭐 이번 주에 뭐 그렇죠? 근데 누가 다 괜히 받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 수급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고요. 예, 그나마 오늘 좀 기관이 좀 받아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들어오신 건 좀 자제해달라라고 제가 오직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뭐 금융투자가 그래도 어제 오늘 조금 받아주긴 했습니다. 받아주긴 했지만 네, 그 외인들이 던지는 거에 비하면 외인들이 던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 첫 번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리고 사실은 외인들은 지금 팔아도 주봉하고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팔아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 투자자님도 요때 이전에 샀으면 수익권이 아직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사신 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식은 좀 길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단 며칠 전에 것만 봐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너무 좀 일방적으로 쏠려 있는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그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죠. 피크아웃. 이게 실적이 이제는 이제 정점을 찍었어. 더 이상 그 실적은 안 나올 거야라고 하는 것이 피크아웃인데 고점 찍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내년까지는 21%의 매출이 확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내년에 38% 어마어마하게. 내년까지 사실은 업황이 이렇게 나쁘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컨센서스는 한 군데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23년도 내후년도부터는 그때는 조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내년까지는 업황이 왜냐하면 지금 뭐 워낙 이제 반도체 수급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뭐 TSMC, 뭐 인텔 많이 그 증설하죠, 투자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삼성전자 부회장도 일단은 뭐 공개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삼성도 투자를 하겠죠. 그럼 이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면 물론 삼성전자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반대로 안 좋을 수가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역학관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건 추이를 봐야 되고 어쨌든 아직은 피크아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조금 자제해달라. 오직하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벌어졌죠. 최근에 조금 줄어드나 했는데 이때가 뭐냐면 외인들이 들어왔을 때요. 이때는 어쨌든 수급의 갭이 좀 줄어들려고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환율도 확 뛰었죠. 외인이 들어와야 조금은 진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좀 쓰리시더라도 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뭐 좀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쓰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한도 끝도 없겠지만 어쨌든 좋은 종목도 오늘 사실 많았어요. 오늘 좋은 종목도 많았는데 일단 2차 전지, 삼성 SDI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너무 예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누울 땐 누웠고 올라갈 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벌써 37.5% 저점 대비해서 37.5%고 최근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여기서 수익 한번 내고 근데 이게 빠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올라타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계속 수익 내기가 좋았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뭐 그렇죠. 저쪽에 빼더니 이쪽에 들어왔네. 좀 얄미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관은 기관 쪽은 조금 이쪽 수급은 빠져 있는데 이쪽은 또 기관 외인들이 계속 수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데서 빼서 조금은 이쪽에다가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였죠.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뭐 그래서 제가 매집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지난주에 그 말씀을 교육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반대죠. 아까는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 갭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으면 더 벌어졌어요. 근데 삼성 SDI는 지금 뭐 개인들은 이때부터 사실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니까 이제 차익 실현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기관하고 외인들이 계속 지금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물론 오늘 LG화학도 좋았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뭐 거기 뭐 오늘 조금 좀 최근에 조금 올라온 바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분할을 하죠. 이제 분할하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업앤다운이 있는데, 근데 삼성 SDI는 아직 뭐 분할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차트가 좀 이쁘게 잘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간만에 오늘은 또 이제 또 여러분들 힘든 얘기만 자꾸 하면 또 계속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는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쁘지는 솔직히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또 얘기를 드린 거고요. 간만에 그렇죠? 반도체가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이제 그 뭐 이렇게 가석방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살짝 올라왔다가 그 반도체가 좀 좋았어요. 근데 반도체가 좀 아쉬운 게 올라오다가 좀 이게 빠지는 게 조금 좀 아쉽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 상당히 좋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이제 수급이 조금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주시장이 썩 좋지 않았던 이유, 대형 IPO 뭔가 이런 시장의 교란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수급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돌아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 드디어 자동차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기아차가 오늘 거의 뭐 4%대에서 올라왔는데 한 번에 좀 반등하네요. 그렇죠? 오늘 뭐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네, 그래서 뭐 한꺼번에 또 얄밉지만 외인들이 또 여기는 또 200만 주로 또 들어왔네요. 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8구서 이쪽으로 일부는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도 들어와주고 오늘은 자동차 쪽으로는 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금이 또 들어왔네요. 연기금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 시크릿 종목으로 드렸던 그 명신산업이 있었죠. 사실 뭐 지난주 월요일에 드렸던 종목인데, 그래서 그 종목은 자동차 사실 섹터가 이제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좀 드렸었는데, 일단 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백신업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드릴 말씀 좀 많고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게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셀트리온, 사실 오늘은 셀트리온이었죠. 어제까지 그 전에 이제 백신이 굉장히 핫했다가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인데 어쨌든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가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저기 공매도 딱 한창일 때 저희가 잡아들여서 수익을 거의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일부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같이 못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잡아가지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이게 수익을 내기도 했고요. 네, 하여튼 셀트리온 제약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외인들 그렇죠? 이쪽에는 이렇게 또 들어와 있다란 말이에요. 또 그렇죠? 큰 데서 빼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데로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바이오라든지 뭐 자동차, 자동차도 뭐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들어왔네요. 그렇죠? 투신도 들어왔고요. 네, 아이고 뭐 좋은 종목도 많았는데 참,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합니까? 밸런스 균형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최부학 캐스터님께서 좀 기다리고 계신데 노란터 실시간 상황하고요. 노란터 상황 참여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께 우리 시황 선생님의 픽입니다. 종목 한 가지도 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제시해드릴 종목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려면 이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수익률입니다. 휴마시스 116.8%가 넘는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예스24와 명신산업도 각각 48% 그리고 26%가 넘는 누적 수익률 챙겨가고 계십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무려 18%가 넘는 누적 수익률 챙겨가고 계시니까요. 이와 같은 종목 오늘도 역시나 방송 말미에 한 가지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꼭 야무지게 이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누르신 후에 오늘의 참여 코드 56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오셔서 방송 말미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변화하는 장세의 흐름에 맞춰서 장중에 계속해서 이 투자 정보들, 종목들, 그리고 전략, 시장 대응 방법도 모두 우리 시황 선생님이 직접 제공해주고 계시니까요. 방송이 끝나는 게 나는 너무 아쉽다. 방송이 끝나도 우리 시황 선생님 나는 투자 생활 계속 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50% 먹어보자님 닉네임이 너무 귀여워서 읽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빠르게 시황 선생님 연결해서 더 많은 이야기 빠르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장중에는 그러니까 좀 저희가 이제 밸런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대형주로 사실 많이 봅니다. 많이 보지만 그런데 이제 시크릿 종목들을 너무 대형주로 주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변동성 있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 종목들은 대개는 중형주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주로 드리는데요. 아까 뭐 제가 뭐 기아자동차, 뭐 자동차 종목도 뭐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종목은 8월 2일이면은 뭐 지난주 월요일이네요. 가장 최근에 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주인데 굉장히 변동성이 좋아요. 그리고 근데 뭐 시총이 그렇다고 또 작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1, 2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드렸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드렸고요. 근데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형 IPO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죠? 그 반도체에서 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로 수급이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요쯤에서 요 종목을 드렸는데 올라왔죠. 그리고 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약간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이렇게 눌림을 받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만 이 종목을 추천드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쪽에서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뭐 일부는 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어요.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5일선 깨지는 않았죠. 추세가 살아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거죠, 이거. 지금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왜냐하면 테슬라의 어떤 후광을 입었죠. 테슬라 관련이라고 해서 전기차에 그래서 스태핑 공법이라고 핫스태핑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경량화되고 단단한 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굉장히 변동성 이게 주봉인데 저렇게 빨간 게 장대 양봉이었으면 며칠을 상한가 뭐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당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일부는 뭐 차익 실현하신 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추세는 아직도 살아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물론 이것만 봐도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수급을 또 확인해 봐야겠죠. 기관이 어제가 눌림목이 있었는데 어제는 눌림목이 뭡니까? 웨인드. 제가 마치 막 웬들 꽁무니만 쫓아다닌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제 저희도 일부는 차익 실현했습니다만 근데 어제도 외인들이 매도를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 조금 빠진 거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또 오늘도 보면 근데 기관은 안 빠졌어요. 그리고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5일선 타고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봐야겠죠. 그래서 기관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따라서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아자동차도 봤지만 이제 자동차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물론 얘는 먼저 움직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거 우리가 보면은 그 군대에서도 무슨 전초병이라고 하나요? 전초병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변동성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네요 여기. 네, 그 투신 쪽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금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해도 한참 걸리겠죠. 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 종목도 굉장히 우리가 공매도 시작할 때부터 공매도 하니까 셀트리온 딱 떠오르는 게 셀트리온이고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도 제일 변동성 좋은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 시총이 작지 않죠. 예, 어쨌든 이 종목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는데 어쨌든 뭐 시세는 굉장히 좀 그래도 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케로나 치료제죠. 예, 그것이 효과가 전에는 사실 그 효과 때문에 한 번은 좀 의문점 때문에 급락을 한 번 좀 맞긴 했는데 바이오가 좀 그런 변동성이 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잘 극복한 분들은 어제 오늘 좀 수익이 좀 나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제넥시는 백신이죠. 예, 백신인데 사실 이제 SK 바이오스가 엄청난 급등세. 사실 그렇게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누구도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SK는 좀 저희하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기대하고는 조금은 많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특이점이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인도네시아에서 임상을 전개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바이오 업체들이 임상을 전개를 하려고 할 때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험을 하려고 해도 대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진행을 했고 제네신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인구가 엄청나죠. 그쪽도 역시 코로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 임상 3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저희보다 더 우리도 지금 상황이 급하지만 그쪽은 더 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승인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못 올랐어요.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은 조정을 받으니까 같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그 골드 크로스가 나올 때쯤 됐고 해서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일봉만 보면은 근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예전에 19만 원에서 지금 현재 한 57%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살짝 2주 연속 살짝 올라오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수급이 일단은 뭐 외인들은 그래도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근데 이제 기관들이 아직은 좀 들따라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기관의 매수가 조금 더 된다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변동성도 좀 많아지겠죠. 네, 네, 그리고 요 종목은 7월 8일이면 좀 한 달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캐스터님께서 노래까지 불러주셨다라고 했는데 아마 기억 뭐 TTM 아마 이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저보고 노래 그때 해달라고 했었나요? 갑자기 이거 설명하다가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7월 8일이고요. 그때 이게 했었는데. 요 종목을 소개해 시켜드 JYP죠, JYP, TT JYP인데 이날 종목을 시크릿 종목을 드린 이유가 그렇죠? 그 박진영 씨가 지분을 매도를 했죠. 처분을 했는데 보통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하면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만, 근데 누구한테 매각을 했느냐? 그렇지, 이것이 그냥 단순 이제 돈을 위해서 매각을 한 거냐 아니면은 뭔가 투자 같이 협업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보니까 두나무라고 해서 그게 블록체인 업체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도 뭔가 메타버스를 뭔가를 기획하고 있구나, 그렇죠? 박진영 씨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 사람 웬만하면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엔터 쪽에서도 뭔가 나름 뭐 브레인이신 것 같은데 나름 이제 사업 계획도 잘하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전에는 좀 YG 엔터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많이 봤었는데 사실 저희가 좀 갈아탔습니다. 죄송한데 갈아타서 죄송한데 어쨌든 종목이 나쁘지가 않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게 보여서 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고 그리고 정고점이 뭐냐면 앞에 쫙 뚫어버렸어요. 뭐냐면은 52주 신고가도 아니고 최고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면요, 지금 이번 주에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많이 뚫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얼마나 거의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고요.
예, 보면은 뭐 어제는 일부 외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외인들의 그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관들도 계속 260만 주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엔터주에 대한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SM이 그렇고요. 물론 하이브는 뭐 약간 넘사죠. 훨씬 더 위에 있고 그리고 최근 오늘은 또 YG까지 뭐 11% 이상 상승했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 또 뭐 그 드릴 말씀은 또 많이 있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뭐 일단 노란톡에서 또 이렇게 나름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새로운 종목, 시크릿 종목 다시 한번 이게 좀 약간 힌트를 드리면요. 네. 연기금이 또 이렇게 이쪽 많이 들어오네요. 네. 투신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요 종목은 월봉, 주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주봉만 보면은 이 종목은 딱 보면은 아까 그렇죠? 약간 느낌이 무슨 바이오 종목인가? 그렇죠? 바이오 느낌이 나죠. 굉장히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56%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사실 어제 조금 이렇게 좀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오늘은 조금 늘렸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쿠팡과 관련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쿠팡과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면 또 안 좋아진 거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죠? 여행도 못 가고 다 안 좋은데 근데 좋아지는 쪽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물류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물어보신 분 계셨지만 다우 운송 지수는 어제 좋았어요. 그래서 운송과 관련됐고 물류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업황이 좋죠. 사람이 못 돌아다니니까 물건이 택배가 돌아다니고 물건이 돌아다닙니다. 쿠팡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누워있고 업황이 좋으니까 매출 영업이익 나쁘지 않고요, 당연히. 네. 그리고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이 종목 드리고요. 우리 캐스터님께서 어떤 힌트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힌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힘든 장세 보내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 피로감을 좀 덜어드리고자 재미있는 힌트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의 제 힌트 듣고 정답도 많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굉장히 이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까지 야무지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황 선생님께 일단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황 선생님 혹시 아이돌 그룹 많이 아시나요? 저번에 보니까 트와이스는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아이돌 그룹 중에 혹시 남자 아이돌 그룹 아시는 그룹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주에 BTS 멤버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네. 그럼 BTS 그때 호야였죠? 호야가 아니고 네. 호석이었습니다. 네, 제가 잃었습니다. 네. 진이는 알아요. 진이는. 진이요? 네. BTS의 진. 아는 진이는 한 명 아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명. 네, 2명 아는 걸로. 또 호야는 아니지만 2명 아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제 나이를 공개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오늘의 종목과 관련된 이 보이그룹을 굉장히 우상으로 여겼던 학창 시절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힌트를 드리자면 처음에는 5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2명과 3명으로 좀 이렇게 찢어진 남자 그룹입니다. 미로틱, 허그, 라이징선 등 굉장히 명곡을 많이 남겼던 저희 시대의 굉장히 우상인 남자 그룹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SM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오늘의 남자 그룹, 오늘의 종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황 선생님 혹시 퇴근하다가 이 트와이스를 실제로 보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좋다고 해도 그렇고 안 좋다고 해도 그런데 좋다고 대답을 원한 건 아니었고 제가 원하던 대답은 와 땡땡하다, 너무 땡땡하다 이 대답을 원했습니다. 자, 땡땡하다 이 2글자를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이 보이그룹 4글자 중에 마지막 2글자를 딱 빼면 딱 2글자가 남습니다.
그 두 글자가 오늘의 시크릿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울 것 같은데요. 제가 방송 후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주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가 돼서요. 다시 한번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시황선생 검색어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누른 후에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참여 코드 5678번 누르고 들어오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